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픽셀에 대해서 그때 아마 픽셀을 설치하시고 이벤트 도구를 설치하라고 했을 때 이벤트 도구, 즉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를 만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 픽셀에 대한 거는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고객 추적기로만. 이제 그 고객 추적기, 왜 고객 추적기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광고하실 분들은 픽셀 설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픽셀에 대한 부분은 넘겨주시면 되고, 이제 광고를 만들 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만들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픽셀의 이벤트 추적 버튼 설정,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짝대기 3개 비즈니스 설정에서 데이터 소스에서 픽셀 들어가시면 저희가 픽셀 만들었고 파란색 버튼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픽셀을 만들 때 이벤트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벤트를 심으라고 했는데 제가 닫으라고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따로 알려드리려고. 자, 픽셀 페이지 왔습니다. 여기 픽셀이 여러 개이시면은 그날 만든 픽셀, 저랑 제 거 인강 들으시면서 만드셨던 픽셀 클릭해 주시고 파란색 버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 관리자에서 열기, 이 버튼 눌러주세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벤트 관리자가 나오고 좌측에 이제 만드신 픽셀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은 저는 생성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나오는 건데, 이제 사장님들은 뭐 페이지 뷰 이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이벤트 일단 추가 눌러주세요. 그냥 일단 눌러주세요. 제가 자세한 건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픽셀에서 추가 눌러주시고 이벤트 설정 도구 열기 눌러주세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장님들의 도메인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 테스트 도메인으로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면서 왼쪽에, 잠시만요, 이건 삭제해 놓고, 왼쪽에 이벤트 설정 도구라고 나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게 쇼핑몰 플랫폼이라 쇼핑몰 버튼만 있는데, 이제 사장님들은 글이 이렇게 쭉 있고, 예를 들어 분양이면 아파트 소개가, 보험이면은 보험 소개가 이렇게 위에 있으시고,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이름하고 번호하고 이메일 넣는 란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제출하기 란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기 버튼에 이제 픽셀을 심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픽셀 이벤트라는 거는, 자 제출하기 버튼을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출하기 버튼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생성이 돼요. 그 이벤트는 뭐냐, 고객이 행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의 행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기니까 요청 제출이잖아요. 요청 제출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에 픽셀이 심어진 거예요. 즉 픽셀이 고객 추적기라고 했죠. 요청 제출에 대한 고객 추적기예요. 즉 요청 제출을 누른 사람들을 추적하고 저장할 수 있게 여기다 픽셀을 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완료하면 저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이 페이지는 다시 묻지 않기, X 눌러주시면 완료된 거예요. 설정 완료, 완료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 컨버세이션 SAPI, 페이지 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안 보이실 거고 요청 제출,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픽셀은, 저희가 만든 픽셀은, 이거는 사장님들께서 따로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페이지 뷰, 요청 제출,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뷰는 그냥 저희 사이트에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청 제출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출하기를 눌렀던 사람.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벤트 횟수가 떠요. 보시면 뭐 3월 13일날 몇 명, 3월 15일날 몇 명 이런 식으로 뜨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청 제출. 저는 일단 그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없고 사장님들도 없기 때문에 이 요청 제출은 활성 버튼이 뜨거나 아니면 최근 활동이 없음 노란색으로 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이트를 만드셨고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요청 제출을 누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픽셀을 설치를 완료했고 픽셀의 추적 버튼, 즉 이벤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건 바로 이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광고 만들기예요. 자, 메시지 광고 하시는 분도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자, 광고 만들기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픽셀 설명 먼저 했으니까 웹사이트 광고 진행하시는 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광고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세요. 맥락은 비슷해요. 자, 보시고 좌측 짝대기 3개 눌러주시고 왼쪽에 광고 관리자 있습니다. 광고 관리자 눌러주시면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잠시만요. 자, 여기에 일단 본인이 광고 계정이 맞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광고 계정과 비즈니스에 대한 광고 계정은 서로 다른 겁니다. 저희는 광고 계정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본인 이름이 있으면 본인 이름이 아닌 광고 계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바로 만들기 누를 겁니다. 만들기 누르셔서 이제 새 캠페인 만들기, 새 광고 세트 또는 광고, 여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목표 찾기 뭔지 여기서 목표 찾기는 버튼을 따로 그냥 눌러주시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구매 유형은 이제 경매라고 해서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자체가 이제 노출당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에 노출하면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노출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경매라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사람과 돈을 적게 쓰는 사람에 이제 붙으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노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매식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캠페인 목표 선택. 저희는 자, 이 두 가지 있죠. 대부분 광고 대행사나 일부 업체들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도는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사장님들 광고랑은 많은 관련이 없어요. 이건 대기업 위주의 광고 목표라고 설정하시면 되고, 트래픽은 그냥 어떤 광고든 사이트에 들어오기만 하는 사람, 그냥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이트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광고 목표고요. 세 번째, 참여. 이제 고객이 좋아요나 댓글 이런 거를 많이 다는 거죠. 이 참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기 게시물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게나 매장이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가게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스타로 검색을 많이 해요. 뭐 맛집, 그 다음에 뭐 어디 맛집, 아니면 뭐 라멘집 이런 식으로 많이 쳐요. 그래서 친 다음에 이제 인기 게시물을 많이 보는데, 부동산이나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드를 구경하다가 이제 그런 보험에 대한 그 게시물을 봤을 때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량은 거리가 조금 있는 거죠. 그 다음 저희가 선택할 건 잠재 고객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에 맞는 잠재 고객을 확보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뜨는데 우측에
저희 광고를 이제 피드를 운영하다가 보셨을 때 본인이 관심이 있었었고 보험에 그 다음에 검색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광고가 그 고객한테 노출이 될 건데 이제 그 광고를 노출이 될 때 들어와서 만드신 형식이나 만드신 웹사이트에 참여를 할 만한 사람들한테 뿌리는 게 잠재 고객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장님들이 만든 광고를 타고 들어와서 제일 제출하기나 메시지를 보낼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F1보는 어플 홍보니까 딱히 보실 필요 없고요. 매출은 쇼핑몰 위주예요. 이제 쇼핑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잠재 고객 버튼을 누르고 광고를 만들 겁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캠페인 이름이 뜨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라고 떠요. 얘는 말 그대로예요. 뭐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립니다. 당연히 아니시겠죠.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판매, 뭐 자동차 담보대출, 장기대출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고용도 동일합니다. 주택도 동일합니다. 자, 주택은 이게 분양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매물이에요. 매물. 대출이나 그 다음에 사회문제. 저희는 선택된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냅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구매 유형은 경매식이고 캠페인 목표는 잠재 고객 하시면 되고 이 A/B 테스트는 저는 추천은 안 드려요. 물론 이거를 잘 써서 비교 잘 하시는 분은 있는데 저 자체가 이 A/B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광고를 추가로 만들어서 광고끼리 비교하는 건데 지금 제 말이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일단은 꺼주세요. 그 다음에 어드밴테이지 캠페인 예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제일 큰 거가 캠페인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캠페인 목표 잠재 고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광고 캠페인이라고 써있고 이건 광고 세트라고 써있고 이건 광고라고 써있죠.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괄호에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괄호에서는 캠페인 타겟과 노출 위치를 설정할 거예요. 캠페인 타겟이라는 거는 성별과 그 다음에 그 관심사, 나이 그런 걸 설정하는 거고 노출 위치는 뭐 피드, 스토리, 릴스 이런 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장님들께서 준비한 사진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즉 광고하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만 바꿀게요. 타겟을 나눴어요. 남자 타겟 그리고 빠른 복제. 복제하면 광고 세트가 두 개 생겨요. 자, 광고 세트가 뭐라고 했죠? 타겟과 노출 위치를 설정하는 데예요. 일단은 저는 이 타겟을 그러니까 이 광고 세트를 광고 캠페인 안에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남자 타겟, 여자 타겟으로 할 거예요. 자, 다시 캠페인으로 올라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드밴테이지 캠페인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키게 되면은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일일 예산을. 뭐 저희가 예를 들어 $40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저희가 지금 광고 세트를 제가 하나 복제를 해서 이름만 바꿨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름만 바꿨는데 나는 남자 타겟한테도 뿌리고 싶고 내 광고를 여자 타겟한테도 뿌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일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나는 뭐 하루에 쓰는 돈이 너무 과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난 이 일예산 가지고 둘 중에 효율 좋은 타겟한테 광고비가 쏠리게 할래가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각각의 타겟한테 동일한 금액을 쓰고 싶어. 그러시면 이걸 끄시고
여기 타겟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금액을 또 일일 예산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뭐 여기서 40, 여기서도 40을 설정할 거야. 그러면 각각 쓰게 되는 거죠. 40달러씩 하루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키시고 40달러로 설정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일일 예산을 설정할 수 없게 나와요. 여기 원래 예산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그렇게 이 기능이 그겁니다. 일단은 광고 세트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끌게요. 일단 얘는 내가 타겟을 나눠서 똑같은 광고를 두 타겟한테 송출을 할 때 일예산을 40 갖고 내가 잘 되는데 쏠리게 하고 싶으면 이걸 키시고, 그게 아니고 타겟별로 광고비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끄시고, 각각 일일 예산 세팅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광고 세트 들어갈게요. 저희가 광고 세트는 타겟과 노출 위치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뉘어요. 메시지 광고하실 분하고 이제 웹사이트 광고하실 분 다른데, 일단 처음에는 웹사이트 광고하실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환 위치, 저희는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할 거예요. 저희 웹사이트로 유입이 되게 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를 수 있게끔. 자, 여기서 픽셀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까 뭐였죠? 본인 픽셀 선택하시고 전환 이벤트. 당연히 여기 비활성화된 이벤트라고 나와요. 사장님께 그게 제출하기를 안 눌렀으니까. 저희 요청 제출 눌렀죠. 요청 제출 눌러주시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iOS가 몇 년 전부터 이 픽셀이 고객을 추적하는 거를 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iOS 14.5 버전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제 인스타를 입장할 때 개인정보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냐 없냐를 그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신 분들은 이제 광고 송출이 되되 약간 무작위로 되는 거거든요. 아이폰 사용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저희가 픽셀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우선순위라는 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벤트는 iOS 14.5에 대해 우선순위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아까 픽셀을 심을 수 있는 목록이 여러 개였잖아요. 뭐 장바구니 담기, 요청 제출, 구매, 기부, 뭐 결제 시작, 검색, 되게 여러 개의 버튼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우선순위를 지정하려면 이벤트 자체가 8개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벤트가 페이지 뷰하고 요청 제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iOS 이후 버전 기기에서 이제 추적 옵션을 옵트아웃, 즉 추적을 막은 사람들에게 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완전 광고가 송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면 감사하고요. 이 아래에 선택된 전환에서는 수신 활동 당연히 없죠. 14일 이상 활동이 수신되지 않았으므로 광고가 추적하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와 제목 등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제공하면 타겟에게 최적화된 조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얘는 키시면은 얘는 제가 광고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려워서 일단은 얘는 지나갈게요. 얘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는 아까 이 캠페인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껐기 때문에 광고 세트에서도 예산 설정을 해야 돼요. 2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날짜, 종료 날짜 클릭하시면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내리면 여기 옵션 더보기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타겟 설정할 거예요. 자, 맞춤 타겟이 있고 저장대 타겟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니까 새 타겟 만들기를 말씀을 드리고, 맞춤 타겟 2라는 제가 마지막 강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도 일단 냅둬주세요. 위치 수정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이었던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이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뭐 최근 이 위치였던 사람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분양 같은 분들은 이것도 많이 하세요. 이 위치,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위치가 이 지역이었던 사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잠시만요. 눌러주시고 뭐 서울 해주시면 서울 반경 뭐 40km까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최소 17km까지 진행 가능해요. 최소 17km까지 진행 가능하고, 최대는 보시면 80km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역 이름 그냥 쓰시면 나와요. 자, 뭐 대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산 나오고, 그러면 이 위치에서 잠시만요. 부산. 여기서 맞아, 설정하실 때 부산 대한민국이 있고 부산 영어 있고 대한민국 된 데가 있어요. 부산 영어 있고 대한민국 된, 이제 부산 콤마 영어로 부산 써 있고 도시라고 써져 있는 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키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산을 선택하시면 아무것도 설정을 못해요. 그냥 부산이라는 이제 무작위의 타겟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 대한민국, 뭐 다른 도시는 그대로 떠요.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한글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설정 못하니까 그 점 알고 계셔 주시고요. 다음에 연령 수정 버튼 눌러서 연령 설정하시면 되고, 성별 설정해 주시면 되고, 타겟 여기가 중요한데, 자, 저희는 타겟을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옵션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심사와 행동에 대해 떠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뭐 학력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뭐 이런 들어가셔서 본인의 업종과 관련된 타겟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결혼 상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관심사 선택해 주시면 돼요. 관심사 여기서 영어로 나오면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번역이 자동적으로 돼요. 예, 그러니까 영어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및 사업 여기 들어가서 뭐 재무 설계면 뭐 이쪽이겠죠. 비즈니스 및 금융.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서 부동산이시면 여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송출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타겟으로 선택을 할게요. 언어는 이 언어는 고객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국어잖아요. 한국어로 설정하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타겟이 잡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서. 네, 이렇게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관심사를 찾아서 여기도 넣으신 다음에
언어도 한국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자세히 정의하기가 있어요. 제외가 있고. 자, 제외는 나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전 가족이라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얘네를 뺐으면 좋겠어 라는 말입니다. 다시 저희가 처음에 관심사를 부동산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외 버튼을 누르고 이제 관심사를 누르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제외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관심사 란이 나와서 여기다가 관심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동산 타겟팅 마이너스 얘 타겟팅 인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여기 지금 잠시만요. 자, 다음에 옆에 자세히 정의하기 있죠. 얘는 교집합이에요. 아까 보셨던 거는 제외, 얘는 추가 조건, 자세히 정의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에요. 자, 아이고. 농업에 관심도 있고 건축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타겟을 삼겠다 해서 그렇게 타겟을 교차점이 맞게끔 해주셔도 돼요. 타겟이 어떤 타겟이 효율이 있을진 모르지만 사장님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 타겟의 광고를 테스트해보면서 계속 타겟을 바꿔가면서 광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한 내 광고에 효율이 있는 타겟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노출 위치로 갈 거예요. 노출 위치는 수동 노출 위치로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는 아까 제가 맨 위에 광고 캠페인 있죠. 여기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뭐라고 했죠? 여기 두 개 타겟 중에 돈이 더 잘 쓰는 사람한테 가게끔 하는 거라고 했죠. AI가 자동적으로. 그럼 저희가 타겟에서 노출 위치를 설정할 때 이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는 뭘까요? 이것도 저희가 광고를 송출했을 때 효율이 좋은 노출 위치에 AI가 알아서 쓰게끔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얘네가 알아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광고를 많이 진행해 본 결과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데는 대부분 다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도 좀 더 사용을 많이 할 만한 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는 일단 수동 노출 위치로 잡고 기기 대부분 다 모바일로 봅니다. 데스크톱으로 많이 안 봐요. 모바일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 두 개는 이제 관련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관련 있는 어플들이라고 해서 얘네 두 개는 미리 꺼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세세한 노출 위치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이건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노출 위치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이구 왜 자꾸 꺼지냐, 효율이 있는 부분만 일단은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말대로도 해보시고 아닌 분들은 뭐 딴 데도 찝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데가 피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드라는 피드를 빼고 다 꺼줘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오류가 나갔고 저는 그냥 지금 새로운 고침 누른 겁니다. 자, 꺼주고 스토리 릴스도 사람의 유입량이 많아서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는 다 꺼요.
네. 왜냐하면 이 피드와 스토리와 릴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써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여기만 집약적으로 찝어드린 거예요. 나머지도 선택해서 광고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제 경험담이 일단은 피드하고 스토리하고 릴스에만 효율이 거의 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광고. 저희가 광고 사진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맨 처음에 광고 계정 설정, 그 다음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 계정 다 연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없으시면 여기 계정 연결 탭이 나올 텐데 연결 탭 누르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저희가 광고할 페이지들 설정해놨고, 두 번째는 광고 만들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직이나 이제 분양, 뭐 재무설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동 업로드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수동으로 말 그대로 업로드하는 거고, 카탈로그는 이거는 카탈로그의 미디어가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각 사람이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큰 카탈로그 제품이 표시됩니다. 즉 이거는 상품 목록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쇼핑몰 애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카탈로그는. 아마 광고를 보시면서 보셨을 건데 이제 쇼핑몰 제품이 광고에 이렇게 뜨면, 지금은 미디어를 안 나서 안 들어가는데 광고를 이렇게 뜨면은, 광고를 누르면 제품이 여러 개 아래로 예시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카탈로그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뭐 단일 사진이나 여러 개의 사진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상품 목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동 업로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형식은 이제 이미지 하나 또는 동영상 하나만 넣는 형식이 있고, 슬라이드 형식이 있어요. 컬렉션 형식이 있고. 근데 이 컬렉션도 쇼핑몰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많아서 그 카테고리가 이제 항목별로 묶이면서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일단 안 봐주셔도 돼요. 네, 거의 영업직 분들은 이걸 사용할 일이 많이 없으셔서 단일 이미지 혹은 슬라이드 두 개 설명드릴게요. 일단 단일 이미지는 이미지 하나나 영상을 선택하는 거고, 그 아래에 여러 광고주의 광고라는 버튼이 있고 여기 빈란이 있어요. 체크도 되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분양 광고가 피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이제 광고가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분양인데도, 그러니까 분양 광고가 나오는데 옆에 같이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의 광고가 같이들 뜨게끔 하는 게 이 여러 광고주의 광고예요. 근데 이걸 끄시면 이제 그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장님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장님은 별도로 개별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켜보시고도 진행을 해보시고 꺼보시고도 진행을 해보세요. 남들과 비슷한 업종의 광고에 껴서 광고가 송출되는 게 효율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나 단독으로 송출되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본인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거나 본인의 영업이 뭔가 경쟁력이 있는 광고 사진이라면은 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냥 그저 이제 다른 업체들이랑 광고 문구나 광고 혜택이나 그런 게 동일한 이미지다, 그러면 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음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거는 그냥 광고 사진 넣어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광고 사진을 넣을게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사진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피드는 1:1 비율로 사진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1:1로 자체로 편집이 가능한데 잘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진을 넣으실 때 1:1 비율로 갖고 오시면 되고, 스토리나 릴스에 노출할 때는 9:16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2장 갖고 오셔야 되죠. 1:1 하나하고 9:16 하나 해서
여기에는 사진을 하나 넣었지만 노출 위치별로 이쪽에서 사진을 2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1:1 비율 하나, 뭐 여기서 변경을 누르면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1 사진밖에 없어서 2개 다 1:1을 넣었는데 1:1 사진 준비해 주셔야 되고 9:16 사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9:16 눌러 주시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사진이 최적화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은 모든 최적화에 설정 눌러 주시면 알아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줍니다. 다음 완료 눌러 주시면 자 사진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광고하실 문구,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책이라고 해서 기본 문구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네. 기본 문구에 넣어주시면 여기에 광고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없애고 싶다 하면 없애시고, 난 제목은 여기 들어가고, 기본 문구는 제목은 뭐 사주책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사주책이 나오네요. 설명 뭐 1:1 맞춤 사주 책자 상담이라고 치면 사주책 제목 아래 책자 상담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본인의 웹사이트 하시면 되는데, 홈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본인이 바로 들어갈 링크 있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 소개 구매 눌러가서 여기를 링크를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링크를 넣고 이제 고객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홈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책 소개 구매 들어가서 여기로 바로 연결시키고 싶다 하면 이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아래에는 건드리실 게 한 개도 없어요. 혹시나 웹사이트 이벤트가 꺼져 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본인의 픽셀 넣어주시면 되고, 동의하고 게시 눌러주시면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광고 진행하시면 광고 없음으로 처음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캠페인 눌러주신 다음에, 그래서 광고 없음이라 나오는 거는 광고가 검토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한 10분 뒤에 새로 고침 누르면 검토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광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시지 광고 하시는 분들 광고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 거의 이거 비슷해요. 거의 웹사이트 광고 형식이랑 광고 하시는 거랑 타겟이나 노출 위치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 시간에 보셨는데 왜 메시지 광고가 이번 시간에 안 나오냐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만드는 법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 광고 하시는 분들은 광고 만드는 법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다음에 이제 메시지 광고가 마무리되면 이제 타겟 전에 죄송해요, 광고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